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본인 유메라고 합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매우 좋아해서 결국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도 모두 좋아하지만 한국을 광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한 것은 어떤 아이돌 그룹을 알게 된 후부터입니다. 한국에 온 것은 물론 공부 때문이기는 하지만 굿즈를 사거나 팬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굿즈는 아이돌 그룹과 관련된 기획 상품인데 한국에는 다양한 굿즈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은 아이돌 팬으로서의 활동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좋아해도 한국인에게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탈 때면 지하철 전체가 승객으로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무리하게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되면 지하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전투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인에게도 이런 면이 있다니 실망이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일본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사실 바쁜 시간대에 지하철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차가 없는 저에게 주된 이동수단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를 팔고 있는 가게가 있다고 들어서 평상시와는 다른 지하철역에서 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거리를 걸으면서 발걸음이 즐거웠습니다. 게다가 목적지였던 가게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많은 굿즈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종이 가방을 양손에 들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트위터로 친구들에게 자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손에 든 짐은 너무도 무거웠지만 쉬엄쉬엄 옮기기로 했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한밤중이었습니다. 지하철은 거의 다 끊기고 막차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한국에 와서도 늦은 밤에 지하철역은 철저히 피해왔습니다. 늦은 밤에 지하철이라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뿐인 지하철 승강장에는 왠지 짜릿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열차를 놓치면 끝장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함을 지르는 취객이나 노숙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날까봐 두리번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꽈당! 긴장해서 몸이 굳어버린 탓인지 바닥에 있던 작은 턱을 피하지 못하고 제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양 무릎에서 둔탁한 통증이 느껴지는 동시에 부스럭 소리와 함께 종이봉투의 내용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앨범, 팔찌, 스티커 등 아이돌의 굿즈와 함께 한꺼번에 넣고 있던 지갑과 카드까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이지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급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주변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계셨던 한국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3명이었고 30대로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분들은 제 주변에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빠르게 주워서 먼지를 털어내며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곧 그 자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막차를 타는 사람들은 일 때문에 늦었든 놀다가 늦었든 대개는 피곤한 법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경쟁하듯이 모두 제 짐을 주워주었습니다. 게다가 제 무릎에 난 상처까지 걱정해 주시며 가방에서 반창고를 꺼내어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가 서툰 대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떨어뜨린 것이 아이돌 굿즈였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K-팝이 인기가 많은 것은 모두가 알지만 그래도 극성 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굿즈를 함께 주워주셨던 분들은 제 물건들을 보시고 이 그룹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이 그룹의 팬이에요. 팔찌가 너무 예쁘네요. 라며 매우 호의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차를 남겨둔 지하철역의 분위기에 압도당했던 저는 그분들이 말을 걸어주시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잡담을 즐겼습니다.
이야기 도중 제가 내리는 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막차가 일찍 끊기지 않나요? 라고 의아해하시며 남자 대학생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분도 같은 방향이셨는데 그것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휴대폰으로 지하철 노선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실히 제가 환승하려던 지하철의 열차 시간표가 선로의 유지 관리 때문에 변경되었더군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열차는 이미 출발해 버렸습니다. 즉 지금 있는 역에서 지하철을 타더라도 갈아타야 하는 환승역에서는 지하철이 끊긴 상태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도착 시간이 정확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난감한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사전에 시간표를 체크해보지 않은 저의 잘못이었죠. 환승 예정이었던 역에서 내리서 제 집까지 걸어간다면 1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학생이라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동안 너무 많은 지출을 해버린 상황이라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안이 좋은 한국이라도 한밤중에 여성이 혼자서 걷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양손에 많은 짐을 들고 있어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버스는 아직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인 3분이서 제가 돌아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찾아보기에는 버스 노선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내려서 어느 방향으로 타야 하는지 지하철처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갈 때마다 이용하던 버스 노선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부 안다는 듯이 그들은 저에게 버스 정거장의 위치와 출발 시간이 적힌 메모지를 작성하여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버스 정거장에 가기 위해 내려야 할 지하철역 등의 자세한 정보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설명을 듣던 저는 제가 내려야 할 지하철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정신없이 설명을 듣는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분 중 한 분은 저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셨고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뒤 버스 정거장 쪽으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메모대로 버스를 타고 평소와는 다른 루트이지만 저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았던 여자분과는 나중에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나머지 2 남자분께는 감사를 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말로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받은 도움을 충분히 보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보답으로 이 경험을 글로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한 한국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도덕성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제가 일본에서 굿즈와 지갑 같은 물건들을 떨어뜨렸다면 아마도 물건 몇 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막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렇게까지 열심히 도와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한국인의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포와 긴장 속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지만 이제는 노인이나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승합차 시에 확실히 줄을 서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주변을 돌아보면 공포를 느끼게 하는 한국인은 취객 몇 명뿐이 있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매우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만약 지하철역에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한국인들은 당신이 곤란할 때 친절하게 도와줄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늦은 시간에 난감한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났지만 다행히 주변에 계셨던 친절한 분들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주변에 계시다면 누구든지 기꺼이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외국인 분이 계시다면 위기의 순간에 주변의 한국인을 찾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눈빛으로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보통의 한국인들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만 상대방이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확신이 없을 때는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 한국인들의 성품입니다.